사랑받아 마땅한 그대여, 원치 않게 삶이라는 광야에 던져져 하루하루 애석하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만 파도같이 거대하게 몰아치는 시간의 풍랑 속에서 운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요.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입니다. 지은이는 손힘찬, 펴낸 곳은 떠오름입니다. 출간부터 지금까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의 책입니다.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이 책은 2022년 4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에 서툰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담은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책입니다.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의 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그리고 보통 그 선택은 늘 나를 위하기보다 남들을 위한 경우가 많았다. 문득 내 삶을 돌아보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부모님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왔고 친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바보 같은 선택을 하기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핑계로 나 자신을 잃기도 했다. 사람의, 삶의, 사랑에 치여 지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던 어느 날 밤하늘을 올려봤는데 무수히 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은 그저 태양의 빛이 반사돼 밤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는 거겠지만 내 삶이 한 번뿐이라면 나는 저 모든 별이 나를 위해 빛나고 있다고 믿기로 했다. 별것 아닌 마음을 먹은 것뿐인데 갑자기 온 세상이 나를 위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나의 밤하늘에 자신감이 반짝이기를. 나는 이제 그 누구보다 나를 제일 사랑하기로 했다. 나는 내가 소중하다. 평범한 위로인데도 이상하게 더 와닿을 때가 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하루를 끝낼 때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뻔한 위로의 말인데 이상하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나온다. 가장 평범한 위로가 가장 와닿는 위로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위로 한마디인데 그 가장 평범한 위로 한마디조차 나는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평생의 동반자인 나 자신에게는 오늘 하루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혹여나 무슨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있기에 바쁘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매일 잘하고 있다고, 나는 너무 소중하다고. 거울 속 나에게 오늘 하루쯤은 말해주자. 두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자.
그리고 괜찮다면 오늘 하루뿐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나를 안아줘 보자.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세상 모두도 나를 소중히 여길 테니까. 떠난 사람의 미련 갖지 마라. 빨리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자.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그릇을 비워내야 하는 법이니까.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누군가의 간섭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고도 해봤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건 내가 아니더라. 아니, 누군가가 보기에는 더 나은 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모습은 아니더라. 남들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가끔 단점밖에 안 보일 때도 있고 남들보다 못나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생 함께 해야 할 나 자신이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제일 좋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사랑을 줘야 한다. 누군가를 안아주기 전에 이젠 나 자신을 먼저 안아줄 것이다. 묵묵히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내 그릇에 담는 일이다. 늘 들어주는 사람을 당연히 여기지 마라. 그 사람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당신의 말을 받아주고 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하루에 3번 이상 하늘을 올려다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 읽었던 그림책 가시고기에서 읽은 것으로 기억한다. 백혈병으로 병들어가는 어린 아들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처절한 이야기.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에게 되뇌던 말이었다. 힘들지만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나가기 위한 자기 위로였을 것이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그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언제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는지 떠올려봤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삶에 치여 늘 앞만 보기 바쁜 나날이었고 지친 몸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고개를 떨구고 바닥만 보며 걸을 뿐이었으니까 하늘을 올려다볼 마음의 여유 같은 건 없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3번 하늘을 올려보기 시작했다. 맑으면 맑은 대로, 해가 지면 해가 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매일 다른 하늘일지 모르겠지만 왠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다. 숨가삐 살아오기 바빠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을 올려보기 시작하고 깨달은 게 있다.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조급함이 가득했던 것이구나. 하루에 3번 하늘을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건 바쁜 삶 속에서도 내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뜻이구나. 우리 모두 가끔은 하늘을 올려보자. 바쁜 삶이지만 찰나의 순간 여유로움을 가져보자. 누군가는 삶이라는 게 결국 바쁘게 살거나 바쁘게 죽는 거라지만 난 그래도 한 조각 여유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으니까. 불안,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몰려오는 순간 생각하자.
사는 거 별거 없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놀랍게도 미래의 무서움은 사라진다. 마음의 틈.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면 이런 생각이 든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만 같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다. 나는 쓸모없이 태어나 그 누구에게도 필요가 되지 않으며 피해주지 않고 사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같다. 물론 항상 그렇게 좌절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 때면 나도 모르게 극단적으로 생각은 치닫고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일 때면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렸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껏 내가 살아올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었다. 힘든 시기에 내가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 자신을 고립시켜 온 것이지 그들은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당신이 원래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쓸모없이 태어나 그 누구에게 필요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주지 않고 사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같겠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작은 위로 한마디, 웃음기를 머금고 함께 만들어가던 추억,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주는 사람. 누군가는 당신을 늘 필요로 해왔고 당신은 또한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시야가 좁아진다.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저 당신은 잠시 어두운 마음의 틈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조금 방황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진심 어린 걱정의 마음으로 당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좌절하지 말자. 너는 너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고 잘 될 것이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되새기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로 되어 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 나는 지독한 회피형 인간이었다. 나를 둘러싼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기 바빴다. 그 문제에 직면하고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해결하면서 나아가고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이라는 건 당연히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건 말이 쉽다. 막상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쉬운 일은 그로부터 도망가는 거다. 친구와 다투고 나면 대화로 풀기보다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나면 우리는 맞지 않는다며 이별을 말했다. 무언가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진취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서로의 연을 끊으면 되고 나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남들은 회피형 인간이라며 나를 욕할지 몰라도 그게 내가 가장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에겐 그게 제일 편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다.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고 그렇기에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공허해졌다. 마음에는 누구도 채워주지 못할 외로움만 깊어졌고 누구를 만나도 나를 더 숨기기 바빴다. 나만 편하자고 내가 외면해왔던 나의 문제점들은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가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 자신을 병들어가게 하고 있던 것이다. 내가 내 잘못을 고치고 더 발전하며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건 괜찮겠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가진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비로소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다. 단점마저 사랑해주는 게 사랑이니까. 남을 향한 사랑이든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단점으로부터도 눈을 돌리고 있었다. 순간의 마음은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마저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마주보자. 나의 단점을, 나의 못난 점을.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괜찮아질 수 있게 된다. 그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면 언젠가는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내 단점마저도 안아줄 그런 인연이. 인연이 아니라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인연이 맞다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 고쳐 쓴다 라는 말은 틀렸다. 우리는 애초에 고장난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저 무수히 많이 빛나는 별들은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어느 여름날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낸 시절이 생각난다. 무더운 날씨에 땀도 나고 썩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저녁 시간이 지나 새벽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 마냥 갑자기 무수히 많은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아름답기까지 했다. 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개가 아프도록 별을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경험이었다. 나의 일상에서 자주 접한 거라곤 사람들에게 치이고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뿐이었는데 이날만큼은 무언가 달랐다. 나를 위해 나타난 별은 아니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반면에 나를 위해 빛나고 있다고 믿는 건 어쩌면 내 선택과 믿음이지 않았을까 싶다. 저 무수히 많이 빛나는 별들은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당신의 자존감, 자신감, 존재감, 모든 노력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찬란히 빛나길 바란다. 사랑받아 마땅한 그대여, 원치 않게 삶이라는 광야에 던져져 하루하루 애석하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만
파도같이 거대하게 몰아치는 시간의 풍랑 속에서 운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조차 누구 하나 명백히 알려주지 않고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고민해봐도 해답 없는 되물음만 돌아올 뿐이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당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도 모를 역풍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겹게 내딛고 있다가 힘에 부쳐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요.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